비는 갑작스러웠다. 하늘은 하루 종일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가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이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물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비였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 만큼 굵어졌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속도를 줄였고 인도 위를 걷던 사람들은 서둘러 근처 건물의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다. 민수는 그날도 늘 하던 시간에 순찰을 돌고 있었다. 쉰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아직 이 일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누군가에게 괜히 휘둘릴 일도 없었다. 그는 이 건물에서 오래 일했다. 오래 일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얼굴을 봤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비가 세지자 민수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늦췄다. 비 오는 날은 늘 조심해야 했다. 미끄러운 바닥,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평소와 다른 변수들. 그는 주차장 쪽을 한 번 더 살피고 건물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입구 한쪽 캐노피가 살짝 가려주는 공간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정도 더 바라본 후 민수는 그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 사람은 비를 맞고 있었다. 일부러 맞는 것도 아니고 피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다. 대학생쯤으로 보였다. 어깨에 맨 가방은 이미 젖어 있었고 옷도 마찬가지였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고 두 손은 가방끈을 꽉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것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는 사람처럼. 민수는 잠시 서 있었다. 이럴 때마다 그는 고민했다. 말을 걸어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세상은 예전과 달라졌고 괜한 친절은 오해를 부르기 쉬웠다. 그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봤다. 선의가 설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냥 지나치기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결국 주머니에서 우산을 꺼냈다. 오래 쓰던 접이식 우산이었다. 손잡이 부분의 고무는 조금 닳아 있었고 펼칠 때마다 약간 뻑뻑했지만 아직은 멀쩡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우산을 펼쳐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놀란 기색이 분명히 드러났고 바로 한 걸음 물러섰다. 경계심이 먼저였다. 민수는 그 반응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비 많이 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싣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대답했다. 안 해. 그 짧은 대답 뒤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보였다. 민수는 묻지 않았다. 대신 건물 쪽을 가볍게 가리켰다.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겠어요. 이 근처 사시는 건 아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기숙사에 산다고 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고 휴대폰도 제대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말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비실 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할 것 없는 공간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오래된 서랍장,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공간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물이 떨어질까 봐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는 서랍에서 수건을 하나 꺼내 건넸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다. 어깨에 힘이 풀렸고 숨도 고르게 쉬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만남이 오늘 하루의 끝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녀에게는 그저 운 나쁜 날에 만난 낯선 어른으로 남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각을 남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밤이, 이 비가, 이 잠깐의 만남이 서로의 기억 속에서 예상보다 오래 머물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리는 듯 했다. 손끝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었고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다. 민수는 그 변화를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잠시 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을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지은이라고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름도 짧게 말했다. 이름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 하나가 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히 모르는 사이에서 이름을 아는 사이로 넘어가는 선이었다. 지은은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친구를 잠깐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비 예보가 없어서 우산을 챙기지 않았고 조금만 걸으면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말하는 동안 지은은 몇 번이나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 지은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컵을 내려다봤다. 김은 거의 사라졌고 물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그녀는 그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이 일을 오래 했느냐고.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했다고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한 일이 이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후회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후회가 삶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후회는 많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은은 그 말을 곱씹는 듯 했다. 자신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도 진로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흐릿하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녀는 괜히 민수의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20살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도 비슷했다고 다만 그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했다. 지은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생각했다. 이 밤이 지은에게 완전히 나쁜 기억으로만 남지는 않겠구나 하고. 밖을 보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만 처음처럼 거세지는 않았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졌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비는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민수는 이 시간이 어색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다. 평소라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었을 텐데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고 화면에는 몇 개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수는 기숙사까지의 거리를 물었다. 걸어서 10여 분 정도라고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가 조금 더 잦아들면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 말에 지은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게 조금 무서웠다고. 낯선 어른 늦은 밤 비 오는 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민수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지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서로를 지나치게 미워하지 않는 태도, 그 솔직함이 이 만남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아이가 필요했던 건 특별한 위로나 대단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어른의 태도였을지도 모른다고.
비가 조금 더 잦아들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지만 처음처럼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민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가 잠시 고민한 뒤 지은에게 건넸다. 밤 공기가 차가울 거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지만 민수는 괜찮다며 웃었다. 지은은 결국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다고 말했다. 민수는 그 외투가 오래된 거라서 그렇다고 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입었다. 조금 컸지만 오히려 그게 더 따뜻해 보였다. 문 앞에 서자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다고 아마 밤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수는 괜히 손사래를 치며 별일 아니라고 했다. 그저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문이 열리고 지은은 다시 밤거리로 나섰다. 비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비였다. 그녀는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고 민수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다. 외투가 걸려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다.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아니 오늘 밤이 자신에게도 작은 변화를 남겼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친절을 건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친절이 자연스럽게 오간 시간 자체가 자신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밖에서는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문이 닫힌 뒤 경비실 안에는 다시 익숙한 고요가 찾아왔다. 민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공간이 이렇게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늘 신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는 다시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지은이 내려놓고 간 종이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들어 올려 싱크대 쪽으로 옮겼다. 컵 안에는 아직 약간의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컵을 씻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 작은 흔적마저 사라지면 오늘 밤은 정말로 기억 속에만 남게 되겠구나 하고. 외투를 건네준 뒤라 어깨가 조금 서늘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경비복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거의 그쳐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남은 빗물이 반짝이고 있었고 간간히 차가 지나가며 물웅덩이를 가르고 지나갔다. 그는 그 장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다. 지은이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지, 무사히 기숙사에 도착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는 않았다. 민수는 알고 있었다. 모든 만남이 계속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어떤 만남은 그 순간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늘은 유난히 긴 하루였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괜히 무거웠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가벼워졌는지도 몰랐다. 그는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다른 경비원이 순찰을 마쳤다는 신호였다. 민수는 짧게 응답하고 다시 조용해졌다. 일은 늘 그랬다. 누군가의 하루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스쳐 지나가는 자리.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교대 시간이 다가왔다. 민수는 일지를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었다. 특별한 사건도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일지를 덮었다. 대신 마음속에만 조용히 기록해 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평소와 같은 버스를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봤다. 버스 안에는 몇 명의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모두 피곤한 얼굴들이었다. 그는 그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자신이 만난 지은도 저 얼굴들 중 하나였을 거라고. 집에 도착하자 오래된 현관등이 반겨줬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불을 켰다. 집안은 조용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이랬다. 그는 익숙한 정적 속에서 외투를 벗으려다 문득 멈췄다.
외투가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그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괜히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컵라면을 하나 끓여 간단히 저녁을 대신했다.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도 생각은 자꾸 오늘 밤으로 돌아갔다. 별일 아닌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이렇게 오래 여운을 남길 줄은 몰랐다. 며칠이 흘렀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건물을 지켰다. 비 오는 날은 지나갔고 날씨는 점점 맑아졌다. 그날 밤 이야기는 점점 흐릿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씩 그 장면이 떠올랐다. 캐노피 아래 서 있던 젊은 얼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던 목소리, 마지막에 뒤돌아보던 눈빛. 그는 그 기억을 일부러 밀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 한쪽에 두었다. 오래된 사진처럼 꺼내보지 않아도 존재하는 기억으로.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순찰을 마치고 입구 쪽을 살피고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랬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걸음 다가올수록 그 실루엣은 점점 분명해졌다. 지은이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은은 가벼운 옷차림에 책 한 권을 안고 있었다. 그녀도 민수를 알아본 듯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보다 훨씬 밝았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솔직히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그녀는 외투를 돌려주러 왔다고 했다. 깨끗이 세탁해서 가져왔다고 혹시 잃어버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민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은 끝까지 외투를 내밀었다. 그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었다. 익숙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길게는 아니었다. 수업 얘기, 날씨 얘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처럼. 헤어질 시간이 되자 지은은 말했다. 그날 밤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민수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그랬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만남은 이제 정말로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고.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나눈 짧은 시간, 서로에게 건넨 작은 신뢰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는 조용한 밤이 펼쳐져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떤 밤은 사람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고. 외투를 돌려받은 이후로 민수의 하루는 다시 평범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같은 건물에서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하루의 끝에서 잠시 멈춰 서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예전에는 집에 도착하면 곧장 불을 끄고 누웠지만 요즘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잠깐 들이마시곤 했다. 그는 그 이유를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해봤자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했다. 오래 멈춰있던 것이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느낌에 가까웠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한번 건물 앞을 지나갔다. 이번에는 일부러 들르지 않았다. 민수도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선에서 지나쳤다. 그 정도의 거리감이 지금은 적당하다고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는 듯했다. 민수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예전에 한동안 끄적이던 노트였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생각나는 문장들, 그날의 기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문장을 하나 적었다. 오늘은 조용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더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지은의 일상도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힘들 때마다 문득 떠올리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을 뿐이었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건네준 말 없는 배려, 그 순간의 따뜻함. 지은은 어느 날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저 비 오는 날 낯선 어른을 만났고 그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구는 운이 좋았다고 아직 세상엔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운이 좋았던 건 그날뿐만이 아니었다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계절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고 거리의 공기도 달라졌다. 민수는 출근길에 나뭇잎 색이 변하는 걸 알아차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변화였다. 그는 그걸 보고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다. 세상은 늘 이렇게 변하고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저녁 민수는 경비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지은이 안고 다니던 책과 비슷한 제목이었다. 그는 그 책을 사놓고 한동안 읽지 않았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밤에 잠깐 등장했다 살아간다. 민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책을 덮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 꺼냈다. 예전에 연락이 끊긴 지인의 번호였다. 큰 용건은 없었다. 그냥 안부를 묻고 싶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냐는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다. 지은 역시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상담을 신청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불안은 있었지만 그 불안을 혼자 끌어안고만 있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억이 그녀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게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정말 우연이었다. 근처 작은 카페 앞이었다. 서로를 알아보고 웃었다. 잠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민수는 요즘 책을 읽고 있다고 말했고 지은은 수업이 조금 재미있어졌다고 말했다. 헤어지기 전 지은은 말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고. 힘들 때마다 그날 밤을 생각하면 조금 버틸 수 있다고.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도 연락처를 묻지 않았고 다음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건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에 가까웠다.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적었다. 비 오는 밤, 젊은 얼굴, 따뜻한 물, 그리고 다시 이어진 평범한 하루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대단한 사건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사소한 만남 하나가 사람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노트를 덮고 불을 끈 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밖은 조용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이 예전보다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특별한 사건 없이도 하루는 쌓였고 계절은 몇 번 더 바뀌었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고 지은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다. 두 사람의 삶은 교차하지 않는 선을 유지한 채 각자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수는 예전보다 주변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잠시 멈춰 서는 발걸음들, 밤이 되면 하나둘 꺼지는 불빛들. 그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하루라는 사실을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꼈다. 경비라는 일은 여전히 조용했고 반복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감각은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다. 그날처럼 거센 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길을 적실 만큼의 비였다.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 입구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서서 비를 바라봤다. 캐노피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날 밤이 특별했던 건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모든 것이 똑같았다면 그 기억은 이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우연이었고 단 한 번이었고 다시 그대로 재현되지 않았기에 의미가 있었다. 지은은 그 해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성적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불안한지 조금 더 솔직해졌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도 있었고 혼자서 정리한 생각들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덜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과제를 마치고 기숙사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비슷한 밤 공기였다. 문득 그날 밤이 떠올랐다. 낯설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던 공간, 말이 많지 않았던 중년의 얼굴,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건네줬던 따뜻함. 그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 장면을 떠올려도 불안보다 고마움이 먼저 앞섰다. 민수는 노트를 계속 써 내려갔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면 몇 줄이라도 적었다. 그 노트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특별한 기록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 노트를 통해 자신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늦은 밤, 민수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렀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우산을 떨어뜨렸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주워 건넸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장면이 왠지 마음에 남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변했다는 걸.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에 잠깐 등장해도 괜찮다는 마음, 그 잠깐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은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 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땠을까?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날의 기억이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저녁, 민수는 퇴근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떨어진 꽃잎들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저장하며 생각했다. 이 순간도 언젠가는 기억이 되겠지 하고. 그날 밤 그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밤은 지나가고 나서야 의미가 된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더 이상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느꼈다.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짐을 정리하며 기숙사 방을 둘러보다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었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예전에 적어둔 문장이었다. 괜찮아질 수도 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오래 남아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떤 만남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남는다. 삶의 한 장면으로 설명할 필요 없는 기억으로. 비는 다시 오고 다시 그쳤다. 도시는 여전히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오늘도 건물 입구를 지켰고 지은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밤에 잠깐 등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짧은 등장이 어떤 의미를 남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잠깐이 누군가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민수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 같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건물 앞에 섰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결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하루를 견뎌야 할 시간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마다의 사정과 하루를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그 사실이 자신을 조금 느리게 만든다는 걸 알아차렸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대신 관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새로 이사온 입주민이 경비실을 찾았다. 간단한 문의였다. 민수는 평소처럼 응대했지만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표정을 잠시 떠올렸다.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어색함, 말끝에 묻어나는 긴장. 그는 문득 예전에 자신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민수 자신에게는 이전과 다른 선택이었다. 지은의 하루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담을 혼자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했고 조언을 들었고 때로는 아무런 결론 없이 대화를 끝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안은 예전보다 덜 날카로웠다. 그녀는 종종 밤에 산책을 했다. 이어폰을 끼지 않고 일부러 주변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런 소리들 속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느꼈다. 그 감각은 오래전에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억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은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우산 하나, 말 한마디, 잠시의 기다림 정도면 충분했다. 민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노트에 적는 문장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하루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면 이제는 그날 느낀 감정까지 적게 되었다. 그는 그 노트를 통해 자신이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민수는 근무 중에 갑작스러운 정전 상황을 겪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건물 안이 잠시 어두워졌다. 입주민 몇 명이 불안해하며 경비실을 찾았다. 민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복구가 곧 될 거라고 안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업무로 처리했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되었다. 정전이 해결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민수는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불이 다시 켜진 공간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는 잠시 그 어둠을 떠올렸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도. 지은은 취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잠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를 벗어나 바깥 공기를 마셨다. 그때 문득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갔다. 완벽하지 않아도 끝까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민수는 어느 날 노트의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처음 적었던 문장들은 짧고 건조했다.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며 생각했다. 그때의 자신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고. 지은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 카메라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함부터 느꼈을 상황이었다. 그녀는 그 웃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된다. 큰 사건 없이도 사람은 변하고 기억은 이어지고 어떤 밤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다. 민수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알람이 울리기 전, 창밖이 아직 완전히 밝아지기 전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눈을 감고 남은 시간을 채우려 했겠지만 요즘은 그 짧은 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출근길에 작은 빵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늘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였다. 유리 진열대 너머로 빵을 고르는 손길이 서툴렀지만 점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민수는 그 짧은 대화가 마음에 들었다. 이름을 묻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서로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건물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민수는 입주민들의 얼굴을 조금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 아침마다 조깅을 나가는 사람. 그는 그들을 굳이 분류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저마다의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지우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였다. 캠퍼스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예전보다 덜 흔들렸다. 강의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이 공간에서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쉽기도 했고 홀가분하기도 했다. 그녀는 후배에게 조언을 부탁받기도 했다. 별것 아닌 질문들이었지만 지우는 진지하게 답하려 노력했다. 자신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전하고 싶었다. 말을 마친 뒤 후배가 고맙다고 말했을 때 지우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도 이미 지나온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민수는 어느 날 근무 중에 길을 잃은 노인을 도와주게 되었다. 간단한 일이었다. 목적지를 알려주고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주는 정도였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민수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지만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다.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보다 그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신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는 노트에 그날의 일을 적었다. 이번에는 사건의 내용보다 그때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적었다. 부담이 아니었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민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요구나 부탁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자신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졸업 작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있기도 했고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들지는 않았다. 힘들 때는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했고 잠시 쉬어야 할 때는 멈췄다. 어느 날 밤 작업실을 나서며 비슷한 비 냄새를 맡았다. 그날 밤과는 다른 계절이었지만 공기 속에 섞인 습기가 기억을 자극했다.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곧 올 것 같은 기운이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 하고. 민수는 주말에 오래 미뤄두었던 정리를 했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물건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다. 젊었을 때의 모습,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들. 그는 사진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한 상자에 정리해 넣었다. 기억을 없애는 대신 정돈해두는 쪽을 택했다. 지우는 졸업식 날짜를 확인하며 달력을 바라봤다. 날짜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느낌이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막연한 공포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수는 어느 날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자신은 더 이상 그날 밤을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신 삶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기억이었다.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의존하지는 않는 기억.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렀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은 눈에 띄게 바뀌어 있었다. 아침 공기는 한층 가벼워졌고 해가 떠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민수는 근무 중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느꼈다. 바람이 들어오면 종이들이 살짝 흔들렸고 그 소리가 경비실의 고요함을 깨지 않았다. 오히려 공간에 숨이 트이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휴게 시간에 밖으로 나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였다. 목적 없이 걷는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생각이 정리되곤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길가에 새로 생긴 가게,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의 색. 민수는 자신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거의 보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은은 졸업작품 발표를 앞두고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발표 자료를 여러 번 수정했고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서 수차례 정리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불안만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만큼 더 차분히 다듬었다. 발표 전날 밤 지은은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울거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했을 자신이 떠올랐다. 지금의 자신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 긴장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뿌듯했다. 민수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날씨 이야기, 근무 시간 이야기, 건강에 대한 가벼운 농담.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민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편안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대화 자체가 피로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길게 쓰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오늘은 괜찮았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했다. 모든 날이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걸 그는 점점 더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은의 발표 날이 다가왔다. 강의실에는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손에 쥔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발표가 시작되자 그녀는 준비한 말을 차분히 이어갔다. 중간에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발표가 끝난 뒤 교수와 동기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지은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질문이 끝났을 때 그녀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결과보다도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민수는 그날 밤 근무 중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건물은 평온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은은 발표가 끝난 뒤 친구들과 간단한 식사를 했다. 서로의 발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웃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혼자 걷는 시간을 택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주말에 병원 검진을 받았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생활 습관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게 느껴졌을 이야기들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몸과 시간을 조금 더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 상담을 받았다.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큰 결심이나 극적인 전환점 없이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민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이 노트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써나가고 싶다고. 기록은 자신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지은은 졸업식을 앞두고 정장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섰다. 어색하지만 낯설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 모습도 이 시간도 곧 지나가겠지만 분명 자신의 일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 시간은 늘 그렇듯 특별한 예고 없이 흘러갔다. 민수는 어느새 경비실 창문 너머로 계절이 한 바퀴 도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새벽의 공기, 한낮의 햇살, 저녁의 불빛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번 달랐다. 그는 그 차이를 이제 알아볼 수 있었다. 어느 날 근무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이유는 없었다. 다만 걷다가 문득 멈추고 싶어졌다. 그는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의미를 찾으려 했을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 순간을 그대로 두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이 편안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는 이제 거의 끝에 다다라 있었다. 그는 한동안 펜을 들고 고민하다가 길지 않은 문장을 적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문장은 다짐도 결론도 아니었다. 그저 현재의 상태를 담담하게 기록한 말이었다. 민수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다. 지은의 졸업식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웃음과 사진 촬영으로 분주했다. 지은은 학사모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이 불렸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감정의 파도는 없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이 끝난 뒤 지은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지만 그녀는 그 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축하받는 순간을 의심하지 않는 법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혼자 잠시 자리를 벗어나 강당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높았다. 지은은 계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안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모르는 상태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수와 지은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도 없었고 약속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삶에는 같은 종류의 변화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잠시 스쳤다가 사라진 기억이 예상보다 오래 남아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민수는 여전히 경비실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하루는 더 이상 텅 빈 시간이 아니었다. 지은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또한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떤 만남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이름조차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남긴 온기는 사람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걷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조용히 남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다. 민수도 지은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이유 없이 괜찮아지는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것이면 충분했다.